안녕하십니까. JTBC 시사진단입니다. 새만금의 대규모 태양광과 풍력 발전 단지를 조성하겠다는 계획, 며칠 전 발표가 됐지요. 이제야 새만금이 손에 쥐길 수 있는 그런 성과를 내기 시작했다. 이런 긍정적인 평가가 있습니다만 겨우 태양광 하려고 30년씩이나 공을 들인 거냐, 이런 싸늘한 반응도 있습니다. 새만금을 둘러싼 또 다른 논쟁거리, 오늘 토론 무대에 올리겠습니다. 오늘 패널 박주연 의원, 남대진 위원장, 양희원영 처장, 나석훈 국장 네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자,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언론을 통해서 많은 내용 다 보셨을 테지만요. 새만금의 태양광 풍력 단지 조성하는 계획, 잠깐 개요를 좀 설명드리고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새만금 내측, 그러니까 방조제 안쪽에다가 태양광 3기가와트 건설한다는 계획입니다. 바깥쪽에는 풍력단지 1기가와트. 면적으로 따지면요, 38제곱킬로미터, 1,100만 평 정도 되는데 이게 새만금 전체 면적이 한 9.3% 정도 됩니다. 옆에 지도가 있는데 조금 크게 해서 볼까요? 예. 저기 보면 붉은색 또는 파란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고 각각 번호가 매겨져 있는데 제일 위쪽에 1번이라고 표시되어 있고 또 그 밑에 2번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것은 연구용지, 그 밑에 3, 4번은 국제협력용지, 또 5번은 풍력단지인데 또 7번도 풍력단지고요. 6번은 연료전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반응이 상당히 극명하게 갈리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예, 송하진 전라북도지사는 새만금을 세계 최고의 재생에너지 클러스터로 육성하겠다, 이렇게 포부를 밝혔습니다. 그에 반해서 가장 적극적으로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는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30년 기다린 새만금 고작 태양광이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 얘기 속에 들어가 있지만 크게 보면 새만금이 태양광 발전단지를 통해서 크게 도약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시선과 또 그렇지 않은 시선 두 개가 맞물리고 있는 것 같은데 우선 박주연 의원께 좀 들어보겠습니다. 비판적이시기 때문에 왜 반대하시는지 간략하게 요약 부탁드립니다. 예, 지금까지 사실 20년 내지 30년간 새만금은 전북 발전의 블랙홀 같은 존재였습니다. 사실 새만금에 여러 가지 예산이 들어가고 그것이 전북 예산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그렇지만 거기에서 일자리는 나오지 않은 상태로 우리가 지금까지 인내하면서 견뎌온 것은 황해권 대중국 무역의 어떤 거점으로서 크게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믿고 지금까지 기다려온 것입니다. 그런데 가뜩이나 문재인 정부는 군산조선소나 군산 GME 정부가 들어선 지 10개월 만에 한꺼번에 문을 닫고, 그것도 산업은행이 적극적으로 개입한 상태에서 문을 닫은 거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군산, 새만금, 전북에 대한 발전 계획을 내놔야 되는데 예. 처음 내놓은 작품이 새만금 대부분의 중요한 부분을 거기에 태양광 패널을 깔겠다. 이게 태양광 패널을 깐다는 거는 21세기형 장치 산업이거든요. 예. 땅만 차지하고 일자리는 나오지 않고 예. 거기에서 더불어서 어떤 공해 요소까지 있는 변전소가 들어오고 그 세척 작업에서 오염이 되고 등등,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라고 예.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두 분께 확인할 것은 새만금과 분리된 이른바 태양광과 풍력 발전, 신재생 에너지 사업 자체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은 아니죠. 전혀 아니죠. 그건 아니시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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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이 새만금에 들어서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판단을 가지고 계신 것이고요. 단순한 장치 산업 정도에 불과하다라는 비평을 해주셨어요. 반박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아까 잠깐 설명이 있었습니다만은 예. 그 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 선포식은 지난 10월 30일에 대통령 참석하신 가운데 진행이 됐습니다. 여기에서 말씀드린 것은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새만금 내측에 상대적으로 개발이 더딘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를 하고,
그리고 새만금 외측 군산 말도역을 중심으로 대규모 풍력 단지를 건설한다는 것이 기본적인 새만금 재생에너지의 사업입니다. 예, 예. 이 사업이 단순하게 장치만 하고 끝나는 것이다 하면은 예. 우리 모두가 반대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예. 근데 이 새만금 이 재생에너지 사업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바는 세계 최고의 재생에너지 클러스터로 조성해 나간다는 부분입니다. 세계 최고의 재생에너지 클러스터로 조성해 나가는데 이 부분에서 중요한 부분은 이미 어느 누구 지자체도 선점하지 않고 있는 예. 이 재생에너지 시장을 선점을 한다는 부분입니다. 예. 그리고 이 시장을 선점해서 이 지역을 제조의 거점으로 집중 육성해 나가겠다는 부분입니다. 예. 그러면은 시장과 제조를 선점했을 때 나아가는 혁신성장, 지속성장을 위해서 R&D 기능과 실증, 인증, 평가 기능, 인력 양성 기능까지 함께하는 혁신 거점까지 이루어져서 궁극적으로는 지역경제 활성화 그리고 나아가서는 어떤 국가적인 재생에너지 산업 선도 그리고 새만금 내부 개발의 가속화 그다음에 궁극적으로는 가뜩이나 아까 말씀하신 GM이나 조선소로 인해서 어려워진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계기 예. 이런 어떤 복합적인 측면을 담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요약하면 박준 의원께서는 21세기형 장치 산업이라고 표현하시면서 이건 단순한 발전 시설이라고 평가하셨는데 나성크 국장에서는 이게 단순 발전이 아니다. 발전 시설뿐만 아니라 제조 시설이라든지 뭐 연구 시설까지 같이 함께 들어오는 일종의 클러스터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좀 저평가할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저평가가 아니라 긍정적으로 바라봐야 되고 이 부분을 통해서 반드시 전라북도 지역 경제의 산업구조 개편, 체질 개선, 예. 궁극적으로는 일자리 창출, 새만금 내부 개발 가속화 이런 부분들을 한꺼번에 이룰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어떻게 판단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지금 이제 아마 5천억 정도를 앞으로 그런 식으로 이제 뭐 공장이 들어오고 또 뭐 혁신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정부 사업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계획을 하고 계시는데 그 5천억의 예산이 이제 앞으로 들어올 것이라는 거에 내년에 얼마 신청하셨죠? 내년에 지금 현재 반영된 것은 45억이 반영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45억 받고 지금 땅 내주시겠어요? 그 45억 예. 받고 땅을 내주는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앞으로 예. 보세요. 그러니까 어차피 지금 전라북도에 여러 가지 사업이 오게 돼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다 엮어가지고 어차피 올 사업을 여기에 연계해서 땅을 내주는 것이 될 수도 있고요. 네. 그러니까 5천억을 받고 땅을 내준다는 발상도 이상하고요. 네. 그 5천억이라는 것은 어차피 전라북도에 여러 가지 예산 사업이 오고 사업을 위해서 물론 신재생 에너지 클러스터라는 것을 조성하겠다라는 목표는 좋습니다. 네. 근데 그것은 신재생 에너지 클러스터라는 것은 원료 공장, 패널 제조 공장, 연구소 등등 그런 공장들이 들어오는 것이 중심이 되고 그거를 위해서 옆에 시범 단지가 좀 만들어지는 거는 용인할 수 있지만 지금 현재 계획이라는 거는 새만금 뭐 전체의 9.3%라고 하는데 매립된 땅으로 치면 훨씬 더 많은 그 한복판에 있는 동서 남북 그 도로의 중심에 있는 지금 현재 매립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지만 네. 만약에 여기 지금 패널 설치하면 20년간은 꼼짝없이 매립도 못하는 거예요. 네, 네. 그런 엄청난 것을 그냥 내어주고 어음을 가지고 그렇게 전라북도에서 사업을 하시는 것은 네, 네. 예. 있을 수 네, 없는 네. 일입니다. 나성큰 국장님께 반론 기회 드리고 네, 나머지 네, 두 분께도 네, 말씀 네, 네. 드리겠습니다. 제가 분명히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여기에 새만금 내측에 태양광만 깔고 아무것도 안 들어온다. 이렇게 된다면은 그거는 우리 전라북도에서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제조 기업 유치 그리고 혁신성장 클러스터 구축
이런 부분은 필수적으로 반드시 반영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끊임없이 산업부에 누구를 믿으시나요? 아니 그건 우리 정부를 믿고 우리 전라북도가 그동안에 산업부가 끊임없이 노력을 한 부분입니다. 산업부는요. 예. 아니, 군산 의원님, GM과 군산 조선소 아니, 관련해서도 얼마든지 약속을 했지만 그게 진행되지 않습니다. 의원님 그 부분은 이제 그렇게 얘기를 좀 이렇게 넘기면 어떠실까? 네. 그래서 제가 마치고 잠깐만 그 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그 제조와 혁신성장 부분을 입지를 한다는 부분 그런 부분이 중심이 돼야 되고 그리고 아까 한가운데 국제협력용지 한가운데 있어서 매립도 지연이 된다. 이 부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도 중요한 부분이니까요. 여기 지금 이 부분에 새만금 개발공사가 설립이 되면서 스마트 수변도시 건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예. 이 부분이 200만 평에 1.1조 원의 사업비가 투여가 될 계획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실제 사업부터 이게 국제협력용지 대상인데 사업부터 완공까지 약 7년이 소요가 됩니다. 예. 7년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실제 이 부분 국제협력용지를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매립 과정이 그렇게 막 바로 삽 떠서 바로 해서 그 다음날 공사 착공하고 그런 단계가 아니고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의원님 우려하시는 국제협력용지 개발과는 충분히 그 시간을 우선 활용 가능성, 실용성을 높이고자 하는 측면이라고 이해를 하시는 것이 예, 알겠습니다. 가발가스로 두 분께 생각합니다. 나머지 두 분께 기회 드리는데 두 분 말씀 중에 혹시 시청자분들께서 이해하시지 못하실 부분이 있으실 것 같아서 화면 잠깐 설명드리고 두 분께 기회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45억 얘기도 나왔었는데요. 예. 신재생에너지의 효과에 대해서 정부 투자가 지금 5,690억 원으로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내년에 받은 것이 45억이다 그런 말씀이셨고 이거 하는데 민간 투자 10조 원 들어가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연관 기업 100개 유치하고 일자리 10만 개 창출하겠다는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 볼까요? 예, 정부 투자 내용 보면 크게 보면 연구 인프라 구축하고 기술 사업화하고 인력 양성화하겠다 이런 내용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순 발전 시설이 아니다라고 지금 주장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양희 처장님께 기회 드리죠. 예. 네. 이걸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네. 이 그래프를 보시면 전 세계적으로 재생에너지 관련한 투자가 300조예요. 한 해에 300조입니다. 예. 네. 새로 만들어지는 발전소의 60%, 70%가 다 재생에너지예요. 그러니까 고작 태양광이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 이 재생에너지가 늘어나는 거는 단순히 안전하고 깨끗한 우리가 지금 미세먼지 때문에 굉장히 고생하잖아요. 온실가스 문제도 그렇고 뿐만이 아니라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에너지 전환이라는 거는 단순히 태양광, 뭐 풍력 몇 개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원전은 겨우 17조예요. 예. 석탄가스 다 합쳐도 130조밖에 안 됩니다. 예. 근데 300조의 재생에너지 이 투자가 되는 이유가 뭐냐면 결국 일자리인데요. 전 세계적으로 관련한 일자리가 1,000만 명이에요. 예. 1,000만 명. 예. 그리고 독일이 재생에너지가 지금 한 30에서 40%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게 15년 만에 이룬 거예요. 예. 원래 한 6%였는데 15년 만에 3, 40% 정도 재생에너지 비중이 늘어나면서 그전에 30% 원전 비중일 때 관련 일자리가 3만 명이었는데 지금은 37만 명이에요. 예. 예. 그러니까 저희가 이 새만금에 대해서 바라볼 때는 첫 번째 접근하는 건 그동안 새만금 사업에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갔는데 예. 앞으로도 이 방식으로 계속 갈 거냐. 그동안의 개발 사업이 사실상 실패한 게 아니냐라고 인정을 하는 데서는 들어갈 생각을 합니다. 27년 동안 1991년부터죠. 예, 그렇습니다. 네, 거의 10조가 들어가잖아요. 근데 더 많은 돈을 들여서 계속 땅을 매립하는 형태로 갈 거냐. 기껏해서 10조 넣었는데 5개 기업 들어왔잖아요. 공짜로 준다면서요. 예. 예. 공짜로 다 주는데도 5개 기업밖에 안 들어왔어요. 군산 예. 밑에 있는 대로. 예. 근데 나머지 땅들은 사실 미세먼지의 지금 원인이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예. 왜 전북 지역에 이렇게 미세먼지가 많겠어요? 예? 이 그림 보시면 예. 수도권이 미세먼지 많은 건 이해가 돼요.
그렇죠. 예. 수도권이 미세먼지 많은 건. 근데 전북 지역이 미세먼지 많은 게 결국 바닥에 준설을 해가지고 그 미립토들을 땅 위로 올리면서 알겠습니다. 네, 예. 갯벌이 망가지니까 이런 예. 문제 생긴 거잖아요. 그나마 태양광이라도 덮으면 예. 이런 미세먼지 발생이 좀 덜하겠죠. 예. 그리고 이 설치 산업이라고 말씀하시는 거 맞는데요. 근데 태양광을 올리고 나면 그럼 그 밑에는 다양한 생명들이 살 수가 있고 그리고 여기에는 뭐 배기가스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유독물질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아까 세척제 얘기를 하셨는데 그거는 태양광 모듈 그 뒷면 보시면 나오는데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모듈을 닫기 위해 그 유리예요. 우리가 유리창 청소하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화학약품을 쓰시면 안 됩니다. 미온수와 부드러운 천으로 닦으십시오라고 돼 있어요. 그냥 비만 내려도 사실은 되는 건데 그런 아무것도 나오지 않는 오염물질도 나오지 않는 태양광으로 일정 부분 덮으면 그 밑에 다양한 생명들이 살아날 수가 있는 거고 예. 그럼 미세먼지 발생도 덜할 거고 그리고 이런 재생에너지 태양광이나 풍력을 통해서 지역의 산업을 만들어내고 일자리를 만들어내면 그동안 27년, 30년 동안 10조를 들여서 못한 거를 예. 이제 정부 돈 일부 들여서 민간 투자해서 가겠다는 건데. 예. 근데 여기서 저는 전라북도에 드리고 싶은 얘기가 또 수십조 들여가지고 그 땅을 메울 거냐고요. 예. 수심 깊이가 20, 30m가 되는 그 땅을 도대체 뭘로 메웁니까? 예. 그 주변에 산을 다 털지 않은 이상. 예. 그래서 이 방향을 저는 재생에너지 쪽으로 방향을 완전히 틀어서 20년이 예. 지나면 걷는 게 아니라 예. 20년이 지나도 전기는 계속 나오거든요. 예. 네, 그러니까 그거를 알겠습니다. 영원하게 어쨌든 재생에너지 용지로 예. 발전시키는 작업을 통해서 전북 지역이 우리나라 전체 재생에너지의 메카가 될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을 만드시는 게 필요하지 않겠냐 생각이 듭니다. 양희 처장님 말씀 속에는 신재생 에너지가 가지는 긍정적인 효과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데 제가 모두의 두 분께 확인을 했던 것처럼 두 분 다 신재생 에너지 자체에 반대하시는 건 아니고요. 이걸 새만금에 하는 것이 과연 맞는 거냐 이것인데 양희 처장님의 말씀은 단순 발전이 아니고 거기에 집적화되는 산업시설이라든지 연구시설까지 다 합치면 오히려 원자력보다 더 그 부가가치 효과라든지 일자리 창출 효과가 높다고 보시는 것이죠. 원전은 초기 토목 사업에 돈이 많이 들어가요. 예. 근데 재생에너지는 그것보다 일자리가 더 많이 나오고 부가가치가 더 많이 생기는 예. 연료비가 들어가지 않는 거니까요. 예. 그런 산업이라고 하고요. 제가 대만 사례를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짧게 부탁합니다. 대만이 5.5기가와트 해상 풍력을 딱 시장을 열었어요. 그러면서 LCR을 했거든요. LCR이 뭐냐면 로컬 컨텐츠 룰이라고 합니다. 외국에 있는 그 산업을 들어오는데 당신들이 여기다가 해상 풍력 발전기를 꽂으려면 우리 국내에 일정 부분 이상의 생산을 넣어야 된다. 그게 로컬 컨텐츠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전 세계에 있는 해상 풍력 관련한 조립 부품이 사실 수만 개가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예. 그쪽에는 업체들이 대만에 들어와서 공장을 짓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5.5기가를 공급을 해야 되니까. 예. 여기는 저는 1기가라고 얘기를 하는데 1기가밖에 안 되겠냐. 예. 더 간다면 거기에 공급하는 업체들이 공장을 여기다 지으면 되지 않겠냐는 거죠. 예. GM이야 한번 짓고 떠나버리면 끝나는 건데 그게 아니라 여기를 재생에너지 메카로 만들게 되면 그러면 계속 뭔가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럼 그거를 해외에서 가져오는 게 아니라 대만처럼 로컬 컨텐츠 룰을 적용을 시켜서 여기서 그래요. 공장 만들어라. 예.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제가 남대진 제가 의원께 예, 예, 드리고 예. 또 드리죠. 예. 지금 에너지에 관해서 원전이냐 재생에너지냐 요걸 놓고 지금 비교하는 토론을 하면 예. 그 당연히 맞습니다. 맞는데요. 저희는 새만금이 시작될 때 재앙이 시작됐고 계속 재앙을 키워오다가 지금 이번에 재생에너지 단지로 만들면서 이제 더 이상 손댈 수 없는 완전한 재앙 덩어리로 새만금을 만들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러 가지 양희처럼 말씀 많이 하셨는데요. 지금 투자한 돈이 10조 원이요. 자, 바다를 막기 전에 1년에 수산업으로 해서 얻은 돈이 5천억 원입니다. 그 20년 사라졌으면 10조 원 사라진 겁니다. 그 주변에서 횟집, 이거 여덕 등록해서 하던 분들이 수입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문가들은 15조에서 20조가 사라졌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물을 가둬놓고 그 수질을 개선하겠다고 3조 이상을 낭비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또 10조를 들여서 25조의 경제 효과를 내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요
시민들은 이 말 믿는 사람 거의 없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 다시 말씀드리면 아까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는 신재생에너지 자체를 반대하지 않습니다. 다만 왜 이것이 새만금에 해야 되는 거냐? 그럼 그렇게 했을 때 새만금은 어떻게 되느냐 하는 문제를 제가 말하고 있는 건데요. 자, 태양광 설치를 위해서 매립을 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또 거기서 의문을 제기하니까 뭐 일부는 수상으로 또 한다 이렇게 말이 좀 왔다 갔다 하는데 그것만 봐도 이게 얼마나 급조된 정책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좋습니다. 매립을 한다고 치게요. 매립을 한다면 아까 나온 면적이 1,200만 평 가까이 됩니다. 그 시민들이 이게 얼마큼 넓은 것인가 기억이 잘 와닿지 않는데요. 농촌에 가면 한 필지 논이 있습니다. 예. 그게 1,200평입니다. 그거 만 필지입니다. 이렇게 하면 아마 시청자들의 이해가 빠르실 건데요. 그 땅을 매립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매립토 확보 방안이 있어야 되는데요. 매립토 전혀 없어요. 그럼 예. 뭘 하느냐? 지금도 하고 있는 것처럼 새만금 담수 후에 바닥을 준설하는 겁니다. 네. 예, 바닥을 준설해서 그걸로 준설 80%를 씁니다. 그리고 20%는 군장 항로 준설도 씁니다. 그러면 자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이게 썩은 웅덩이인데 이 웅덩이를 계속 깊이 파냅니다. 나중에 해수 유통을 했을 때 예. 이 수면 아래까지 내려간 웅덩이에 고인 썩은 물은 전혀 이 정제할 방법이 없는 예. 겁니다. 예. 그래서 재앙을 키워가는 것이고요. 아까 맞습니다. 수상이나 또는 일부의 뭐 지상에 그 태양 팬을 설치했을 때는 크게 청소할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바다에 설치하면 이 갈매기 떼가 정말 어마어마하게 날아와서 그런 보고도 있습니다. 날아와서 새가 배설물을 거기다 다 덮었을 때 그때는 피나 미온수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당연히 화학물질이 들어간 세를 사용해야 되고요. 그것이 수상이라면 바다를 오염시키는 거고 그것이 땅이라면 지상을 오염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바다에다가 패널을 덮으면 밑에서 고기가 왔다 갔다 한다고 하셨는데 그 넓은 면적의 바다에 패널을 덮어버리면 햇빛이 완전히 차단되는데 예. 어떻게 그 밑에서 고기가 왔다 갔다 수질 문제까지 제기하시는군요. 갔다 예. 할 수가 있는지 그건 전혀 모르겠고요. 예. 제가 기회가 많이 올 것 같지 않아서 아주 말씀 많이 하려고 하는데 예. 지금 뭐 심지어 저기 포함된 용지를 보면 환경 생태 용지까지 있어요. 예. 환경 생태 용지 1,270만 평까지도 포함돼서 예, 그렇습니다. 거기다가 예. 폐를 설치하겠다. 예. 그러면 왜 그 지역에서 설치하느냐? 예. 이유가 그렇습니다. 신공항에 들어오면 예. 어차피 신공항에 들어온지는 모르겠습니다. 들어온다고 보면 그 어차피 그 공항 주변에는 이게 개발이 불가능한 땅이니까 예. 우선 거기다 팬을 설치하겠다. 그러면 좋습니다. 이 팬을 수명이 20년이라고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럼 20년 후에 걷어내면 그때는 공항도 같이 사라지는 겁니까? 예. 그러면 그 땅을 어디에 쓰실 겁니까? 예. 그리고 그 많은 패널을 예. 과연 어떻게 처리할 계획이 있습니까? 예. 우리가 원전이 싸다 하지만 그건 왜 쌉니까? 발전 단가만 그 계산한 것이지. 알겠습니다. 처리 비용은 전혀 계산이 안 되었던 것처럼 예. 이 태양광 패널도 역시 이게 어마어마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전혀 공론화 과정이 없다는 겁니다. 예. 시민들, 시민사회, 단체 어느 누구도 이것을 아는 사람이 없고요. 지금 알겠습니다. 도민들 중에서도 어떤 정치권에 가까운 이런 분들의 입에서 찬성하는 예가 나오는 것이지 일반 시민들은 아까 엄청난 청사진을 그려 놓으셨는데 예. 새만금에 30년 동안 그림을 그릴 때 몇 번 찍었습니까? 두바이도 왔다고, 실리콘밸리도 왔다고, 한국 경업단위도 왔다고, 삼성도 왔다고 그때마다 어마어마한 그림을 그려서 도민들을 희망고문을 했어요. 예. 근데 이번에 25조를 경제유보를 했거는다 또 다시 희망 고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도민들은 이제 정말 새만금을 울거먹지 말라. 예. 그 얘기고요.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예. 그까지만 하시면 예. 어떨까요? 한 번 더 기회를 주셔야 되는데 경제 효과에 대해서. 예. 다음에 조금 예, 하시죠. 예, 예. 네, 네. 예. 저기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 제가 공감 가는 게 많아서 저도 그 매립을 도대체 그 부분은 제가 예. 한번 예. 말씀을 그러니까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거는- 지금 예. 여기에서 매립을 할
올까 말까가 오늘의 주제가 아니고요. 지금 현재 상태에서 태양광 패널을 그렇게 많이 까는 게 맞느냐? 예. 그거에 그게 대해서 포인트입니다. 예. 그거에 대해서도 지금 신재생 에너지라는 측면에서만 보는 것이 아니고 새만금 발전과 전북 발전의 측면에서도 지금 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제가, 중요합니다. 네, 의원님 말씀하시는 그 새만금 발전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새만금 발전을 하겠다는 거의 핵심이 매립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매립을 해서 농업용지 만들고 산업용지 만든다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 그 남대준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걸 어디 땅을 가져와서 매립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 만약에 그렇게 하게 되면 담소로 만들겠다는 건데 예. 그걸 그 도대체 메리토 말씀 나오셨으니까 예. 그 전체 만들어진 땅이 1억 2천만 평이거든요. 네네. 근데 거기에 필요한 메리토 얼만큼인지 아십니까? 최소한 10억 세제곱미터입니다. 10억 세제곱미터의 흙을 어디서 가져올 계획이 처음부터 지금까지 아예 없습니다. 예. 그리고 위원장님, 지금 그거 가지고 제가- 잠깐만요. 아니 잠깐. 예. 그리고 지금 겨우 가져오는 흙이 군산항 준설투로 가져오는데 예. 아니 석탄재 가져오고 석탄재는 이제 하여튼 다음 얘기하고요. 네. 예. 그걸 가져오는데 이 속도로 매립을 하면 남대준 위원장님 한다면, 알겠습니다. 예. 150년 걸립니다. 예. 지금 이 속도로 3단만 만드는데 12년 걸립니다. 저는 그래서 그러니까 전부 거짓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 새만금 알겠습니다. 발전이라고 얘기할 때 과연 우리가 처음 시작했던 상당분의 땅을 메워가지고 하는 그 발전 방향이 과연 맞겠냐. 예. 근데 거기에서 더 이상 돈을 쓰거나 그것 때문에 수질 파괴되고 그다음에 그 미세먼지 발생하고 이런 것을 더 이상은 진전시켜서는 안 알겠습니다. 된다. 예. 이 수준에서 예. 우리가 발전시킬 수 있는 어떤 안들을 만들어야 되는데 예. 재생에너지 관련해서 방금 말씀하셨던 이제 수상 태양광 얘기를 말씀을 좀 드리면 물론 전체를 다 덮으면 문제가 생기죠. 그 햇빛이 들어가야 되는데, 근데 일부만 덮을 경우에는 보통 한 10% 얘기를 하거든요. 예. 그 정도 덮을 경우에는 오히려 이제 어획량이 증가되는 그런 결과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건 한편으로 해상이 아니고 수상입니다. 네, 민물 네, 저수지. 네. 예. 그러니까 해상에는 이렇게 넓게 해본 적이 없습니다. 일단 저는 네. 신재생 에너지 확대하는 거에 대해서 뭐 제가 그러니까 국회에 들어와서 처음 대정부 질문할 때 이걸 아주 중요하게 해서 대정부 질문했을 만큼 신재생 에너지 확대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요. 그런데 지금 이제 신재생 에너지를 이제 확대한다라는 딱 목표치를 세워놓고 이거를 막 지자체에 할당을 하고 부처에 할당을 하듯이 해서 뭐 숲을 완전히 파괴하고 또 뭐 저수지 태양광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사실은 신재생 에너지라는 거는 친환경 에너지이기 때문에 환경을 파괴하는 방식으로는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 할 수 있는 곳이 얼마든지 많아요. 도로나 철도나 건물이나 축사 지붕이나 이런 데 그거를 해야 되는 것이지 이거를 뭐 숲을 파괴하고 뭐 저수지에 깔고 또 뭐 새만금에 깔고 이런 식으로 그렇게 접근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이게 마치 이제 큰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이 상류에 있는 상수원 보호구역에 완전히 거기에 부담을 다 지우고 우리는 누리겠다. 이런 발상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에 대해서 21세기형 장치 산업이 아니고 일자리 창출 효과가 엄청나게 많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 이렇게 갑자기 늘리려고 하는 경우에 중국산 패널을 대부분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남 좋은 일을 하게 되고요. 예. 그리고 더구나 지금 현재 새만금에 이런 공장이 들어와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걸 늘리게 되면 충북 좋은 일을 하겠죠. 예. 예, 하나큐셀이 있는 예. 거기에 좋은 일을 하겠죠. 그래서 이거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땅 제공하는 사람 따로 있고 일자리 창출되는 곳 따로 있고 이런 방식으로는 안 된다라는 것이고요. 예. 그래서 정말 새만금이 신재생 에너지의 어떤 메카가 되고 밸리 이런 걸 만드시려면 먼저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그런 제조 공장들이 들어서고 난 다음에 예. 그 다음에 이야기하시라는 겁니다. 예. 그거는 예. 시장이 열려야지 가능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제가 아까 대만 사례를 말씀을 드린 것처럼 관련 시장이 대만까지 그렇고요. 관련 아니, 시장이 잠깐만. 열려야만 제가 한 말씀만 꼭 드리고 그 싶은 게 시장에 있는데요. 참여하는 새만금을 기업들이 왜 들어올 수가 있는 개발합니까? 겁니다. 새만금을 개발하는 이유는 도민 경제에 도움을 주게 한 겁니다. 근데 아까 양희철 말씀하신 것처럼 새만금이 준 것도 없고 앞으로 매립할 방법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모든 정책권과 정부에서는 이 매립 논리에 빠져가지고 예. 매립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예. 그럼 새만금이 이제 잠깐만요. 제가 말씀을 새만금이 드릴게요. 우리에게 지금 당장 바로 돈을 줄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건 뭡니까? 지금 매립 그만두고 이 상태에서 헤어질 또 하는 겁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양희 논의를 소장님 하려고 잠깐만요. 해요. 예, 제가 좀 개입하겠습니다. 예.
새만금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논쟁거리가 있는데 뭐 메리토 문제도 있고 등등 어떻게 개발할 것이냐, 뭐 해수유통도 있고 여러 가지 논쟁거리가 있는데 오늘은 좀 좁혀서 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두 분께 질문을 드렸던 것처럼 양희 처장님하고 나석훈 국장님께도 여쭤보겠는데 만약에 이건 가정이긴 합니다만 단순 발전 시설만 들어오게 된다면 네. 그것만으로 새만금을 위한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이신데 그 부분은 어떻게 평가하시는지만 말씀을 좀 부탁드립니다. 분명하게 말씀드려서 단순 발전 시설만 들어오는 재생에너지 사업은 반대입니다. 그건 반대입니까? 네, 예. 네. 양희 처장님도 같은 생각이십니까? 예, 예. 제가 아까 예.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아까 그 위원장님께서 새만금에 대한 애정 그리고 새만금의 어떤 과거와 현재 미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 전라북 도민들이 새만금에 대한 그 생각은 그 애정은 굉장히 그 상상 이상으로 높고 예. 깊다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 새만금을 어떻게 개발을 가속화시킬 수 있겠느냐 하는 부분에 주안점을 두는 거고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새만금을 환황해권 거점으로 만들어 나간다. 그다음에 글로벌 자유무역의 중심지로 만들어 나간다는 생각에는 대통령께서도 분명히 그날 비전 선포식에서 예. 새만금을 환황해권 거점으로 만들어 나간다는 말씀이 있으셨고 우리 도에서도 그런 것은 생각은 일체 변화가 없습니다. 예. 그리고 그렇다면 이 새만금을 어떻게 내부 개발을 가속화시킬 것이냐 하는 부분 그리고 이 아까 여러 가지 그 지역 경제의 어려움, GM이나 현대중공업 이 어려운 부분에 어떤 일자리 창출, 그 다음에 미래의 어떤 시장의 선점 이런 부분을 봐서 어떤 새만금의 재생에너지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지 예. 단순하게 이렇게 뭐 태양 판넬만 깔고 이 아무것도 없다 하는 것은 절대로 반대고 또 예. 도민들이 그런 것은 또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예. 우리 도에서도 그리고 또 앞으로도 가장 중요하게 역점을 둬야 되는 것이 어떤 제조 산업 유치 그다음에 실제 어떤 혁신 역량 강화하는 부분 그다음에 인증 실증 평가가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 이런 부분에 예.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예. 그 부분 적극 추진할 계획이고 예. 아까 한 말씀만 더 드리면 갑자기 정책이 급조된 거 아니냐는 말씀 있으셨습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급조된 건 전혀 아니고 그 작년 이전부터 이 새만금에 대한 그 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있었고 그리고 작년 6월부터 올 2월까지 새만금 개발청에서 그 용역을 실시를 했습니다. 예. 그 재생에너지 용역을 바탕으로 해서 지자체와 산업부와 끊임없이 협의를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5,600억이 이렇게 반영이 된 것이지 예. 그 정부 어떤 없이 이렇게 뭐 45억 받고 이렇게 끝낸 거 아니냐 하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예. 말씀을 드리고 알겠습니다. 싶습니다. 예. 제가 말씀드린 저한테 물어보셨으니까 예, 예. 저는 좀 큰 단답형으로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큰 예. 그림으로 좀 보여드릴게요. 예. 이 그림을 좀 보시면 예. 2000년에서 2017년 17년 사이에요. 17년 사이에 독일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한 5%밖에 안 됐던 재생에너지가 40%까지 늘어나게 된 그 이유가 이 빨간색 점이 풍력이고요. 이 노란색이 태양광이에요. 예, 예. 네. 그러니까 여기저기 뭐 부지를 가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철도 부지나 도로 부지나 지붕 위에도 올라가고요. 예. 빈 땅에서 이렇게 다 활용을 하는 거예요. 예. 이렇게 해서 110기가와트예요. 예. 110기가와트면 원전 110개 분량이에요. 예. 그러면서 40만 명의 일자리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아니 저 그거를 얘기가 좀 하기 위해서 끝난 다음에 좀 얘기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전북이 이제 시작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예. 여기서 이 재생에너지 겨우 이제 4기가와트인데 예. 제가 어떤 시민분을 만나니까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전북 바로 위에는 석탄 발전이 20개가 거의 30개가 있잖아요. 전북 바로 위에는. 그리고 전북 바로 밑에는 뭐가 있냐면 원전이 있어요. 원전이 6개가 있거든요. 맞습니다. 6기가와트예요.
근데 이 원전 때문에 어쨌든 원전 사고 위험이 생기면 전라북도, 전남이 다 문제가 생길 수 있죠. 그리고 지금 미세먼지가 이 자체의 미세먼지도 있지만 충남에서의 미세먼지가 있어요. 예. 석탄 발전 때문에. 예. 그것 때문에 사실 전북이 예, 고통을 받는 신재생에너지의 거잖아요. 중요성을 강조하시는 네, 얘기로 알겠습니다. 그러면 예. 이거를 누구는 하고 누구는 안 하고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예. 만약에 여기서 다른 발전 방향이 있냐는 거죠. 제가 오히려 전라북도 여쭤보고 싶은 게 예. 그걸 매립을 해서 여기에 어떤 건물이 들어서겠습니까? 예, 그 얘기는 그 얘기를 그 제가 하겠습니다. 예, 예. 그 제가 발전 좀 방향에 좀 대해서 예, 예. 아니, 그러니까 계속 정치인들이 여기에 뭔가 다른 발전이 있을 것처럼 근데 그걸 구체적으로 제시한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예, 예. 그나마 이거라도 제시를 하고 있는 건데 예. 저는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게 동의하는 게 왜 해수유통이 빠졌냐는 거죠. 여기에 예, 해수유통을 양희처장이, 해서 예. 조력 아니, 그 발전이 같이 얘기는- 들어가면 예, 예. 갈 수 있는 건데 그 얘기가 아니고 예. 지금 양희철님 말씀 다 오라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재생에너지 환영과 다 찬성하면 해야 됩니다. 그러나 독일과 덴마크 우리 새만금이 아닙니다. 새만금과 다른 상황입니다. 예. 새만금은 이 태양 패널을 깔기 위해서 없는 흙을 가져다가 매립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 자체가 다르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진 지금 않아요. 아니, 거의 70%가 아니, 수상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예, 예. 그게 지금 엊그제 그 보도에 보듯이 지금도 그게 아까 급조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네. 그게 정확하지가 않아요. 여기서 물어보면 매립한다 그러고 또 여기에 물어보면 네, 네, 네. 수상이라고 그러고 분명히 잠깐만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 말씀드리는데 그러니까 어쨌든 아니 잠깐만요. 그러니까 예,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지금 양희 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빈 공간, 땅, 지분 위해서 얼마나 전국을 다 덮어도 상관이 없죠. 예, 예. 그러니까 새만금은 아까 말씀드리다가 못 드렸는데 제가 해수통을 꺼낸 이야기는 새만금을 30년 동안 왜 기다렸습니까? 돈 벌으려고 기다렸지 않습니까? 예. 근데 지금도 하는 것은 걔 돈만 드리겠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적어도 계속 매립 작업을 갈 것이냐? 아니면 바다와 갯벌을 복원해서 그것이 우리에게 또 경제주는 이득이 많을 것이냐? 예. 최소한도 이 정도 비교 분석을 해 가면서 해야 되는데 오직 매립 논리에만 매몰되어 있다. 저는 알겠습니다. 그걸 지고 예, 싶은 예. 거예요. 네, 말씀드려도 제가 예. 일단 예. 공론화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얘기가 다른데 사실 이제 어제 그제 그 여야정 협의체 해가지고 이제 저희 뭐 원내대표도 이제 청와대에 갔었습니다. 그래서 이 새만금 문제에 대해서 공론화 과정이 없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대통령께서 전라북도와 새만금 개발청이 먼저 요청을 한 사업이다. 그러니 공론화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요. 그리고 위치에 문제가 많다. 지금 이제 동서남북 그 중심에 이렇게 있는데 이거를 만약에 매립을 안 한다고 하면 이거는 매립을 포기한 것이 되는 것이고요. 만약에 매립을 안 한다고 했을 때 또 그 바다의 그 태양광의 문제점 이런 것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럼 계획을 변경하는 거냐 하는 문제가 생기는데 위치에 대해서 부적절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지금 유수지와 방수제 사면에 설치하기 때문에 예.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이렇게 예. 나옵니다. 그리고 예. 사실은 그런 발표가 있기 하루 전까지만 해도 저희 전라북도 의원들이 뭐 태양광 뭐 한다는데 이런 이제 소문으로 듣고 예.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 그 뭐 지금 군산 조선소 뭐 새만금 공항도 안 해주고 예. 조선소 GM에서 아무것도 안 나오고 지금 태양광 깔겠다고 말이 돼 그러니까 아예 뭐 그건 담소에 하니까 지금 새만금 발전하고는 전혀 관계없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나눴어요. 예. 그러니까 전라북도 의원들조차도 구체적으로 어디에 뭐가 얼마 가는지 이런 걸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이게 지금 진행이 된 겁니다. 예, 그래서 공론화 과정이 알겠습니다. 없는 것이고요. 절차적 문제점. 또 하나는 이제 그 원내대표가 문제 제기한 것이 이게 도대체 전라북도에 어떤 이익이 되는 건지에 대해서 전혀 알 수가 없다. 예. 지금 공장이 들어올 거라는 거를 누가 믿습니까? 예. 들어올 거라는 거를 예.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지금 이거 그냥 땅만 그러니까 땅 겨우 매립해 놓으니까 여기저기서 공사도 달려들고 대기업도 달려들고 어디 환경단체도 달려들어서 이 땅 어떻게 활용해 볼까 이렇게 싸게 예. 활용해 볼까 이렇게 알겠습니다. 생각만 하는 거 아니냐 예, 예. 그렇게 얘기하니까 대통령께서 국민 참여형으로 해서 가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없이 전라북도에 그러니까 이게 모두 다 대기업에 가는 것이 아니고 주민 참여형도 있기 때문에 전라북도에 이익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예, 예. 근데 실제로 주민 참여형이라는 게 한 10분의 1이나 될까요? 예. 저는 그거 가지고 이제 군산시, 김제시, 부안시
입 다물고 서로 만일 가져가기 위해서 싸우고 알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게 제가 아닌가. 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저는 예. 의원님 제가- 얘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예, 그러면 아직 얘기가 안 끝났는데요. 여기가 발전 계획에 대해서 아니 얘기하시니까 그 얘기를 좀 길게 하신 것 같아서 방금 그 정도만 제가 말씀을 좀 더 드리면 저는 역으로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지난 30년 동안 10조의 돈을 들여서 지금 매립을 하고 땅이 이렇게 비어 있는데 얘기를 할게요. 어느 업체가 들어온다고 하는지 이제 군산 바로 밑에 그러니까요. 5개 그것도 그냥 공짜로 100년 그 주는 얘기를 거잖아요. 할게요. 지금 그러니까 새만금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매립을 그러니까 원래 이제 새만금이 30조 원을 들여서 매립한다라고 돼 있는 거를 이거를 이명박 정부에서는 4대강 22조를 3년에 했는데 우리는 이거를 30조 사업인데 이거를 3년이나 5년에 할 수 있어야 되는 일을 이거를 30년에 걸쳐서 7조 원을 넣었어요. 그런데 어디 땅을 무슨 땅으로 무슨 흙으로 하시게요? 그 매립을. 아니 지금 매립이 아니고요. 박지원 의원님, 그래서 양 시장님, 구체적으로 현재 매립된 땅에 대해서 개발 계획이 나와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예, 기업을 거기까지- 유치하는데 그러니까 예. 어느 기업이 들어온다고요? 방 의장님, 거기까지 그러니까요. 하겠습니다.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이거 지금 새만금과 관련해서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중요한 논쟁거리이긴 하지만 오늘 저희가 다루려고 하는 아주 좁은 범위의 논쟁에서는 약간 벗어나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님 말씀에 아니, 대해서 제가 나국장님 제가 잠깐만- 말씀드리죠. 중요한 것은 이게 새만금에 들어오는 것이 단순한 발전 시설이냐, 전라북도가 얘기하는 것처럼 신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한 거대한 클러스터가 형성되는 것이냐, 이것이 오늘의 이제 쟁점일 것 같은데 과거의 사례를 좀 살펴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제가 하나 자료 하나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과거에 중국의 CNPB라는 회사가 있었죠. 태양광 투자하는 것이 굉장히 논란이 됐었습니다. 당시 전라북도의 반응이 이랬습니다. 발전시설을 먼저 하고 제조시설을 추후하는 것은 수용하지 못한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었고요. 태양광 발전시설 그 자체만으로는 고용효과 등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 이런 입장을 밝힌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좀 상당히 흘렀는데요. 다음 거 볼까요? 현재까지 봐서 새만금의 10메가와트 태양광 발전소를 CNPB가 설치를 했는데 제조시설과 관련된 투자가 전혀 실현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과거의 경험이 좀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되시나 말씀드린 것이고요. 한 가지 더 보겠습니다. 연구개발시설도 많이 이제 들어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부안의 신재생 에너지 테마파크도 상당히 장밋빛 청사진을 제시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 2011년도인데요. 당시 관계자의 발언을 제가 좀 뽑아봤는데 태양광 분야 연구개발과 실증 평가 시스템에서 세계 최고 수준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이런 시스템을 기반으로 해서 기업 유치 성과로 이뤄내고 신재생 에너지 종합 클러스터로 육성하겠다 이런 포부도 내놓은 적이 있습니다. 조금 비판적인 자료이긴 한데요. 이거 보면 혹시 전라북도가 현재 내놓고 있는 그림이 과거의 사례를 볼 때 못 믿을 구성이 많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설명을 좀 부탁드려야겠습니다. 과거에 그 CNPV 그 기업의 그 유치 반대, 그 태양광 시설 반대는 하나의 그 제조 그 아까 장치 기업으로 들어와서 수익을 독식해서 나가는 구조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를 하는 것이고 지금 산업부 정부하고 끊임없이 이 얘기를 해서 새만금 재생에너지 산업단지를 만든다고 하는 부분은 산업부, 국무조정실, 한전 이런 부분들이 끊임없이 이 얘기를 해서 아까 말씀드린 5,690원의 사업비가 확정이 됐고 그런 부분들이 장래 미래적으로 25조 원의 경제 유발 효과를 일으킬 것이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국가가 종합적 체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로 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협약도 했습니다만 그래서 그것을 추진하게 된 거고요. 공론화 과정이 부족했다 하는 부분 의원님 지적하셨는데 공론화 과정은 지금까지 이제 계획 수립 과정이었고 이 부분을 실제로 실시계획 과정에서 어떻게 추진해 나갈 것이냐 하는 것은 주민 의견 수렴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 환경영향평가 등 여러 절차를 거칠 것입니다. 그리고 전라북도의 이익이 되도록 해야 된다 하는 지적은 맞습니다. 정확히 맞습니다. 그렇게 가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제조와 그
R&D 혁신 성장 기능 이런 부분이 반드시 들어와야 되고 그리고 또 먼저 들어옵니까? 아니 이제 같이 들어오는 거죠. 들어오도록 하는 거죠. 같이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전 세계적인 흐름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아까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새로 짓는 발전 시설의 60% 70%가 재생에너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원전은 이제 핵연료를 쓰고 석탄은 석탄 연료를 쓰지만 재생에너지는 연료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 설비 시설이거든요. 예. 그러면 이 설비를 제조하는 게 중요해요. 예. 그래서 제조업을 가지고 있냐 없냐가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태양광은 제조업이 있죠. 예. 제조업이 있어서 한 8기가와트를 생산을 하는데 이 중에 7기가와트 이상은 다 수출을 해요. 예. 근데 풍력이 제조업이 굉장히 약한 상황이에요. 예. 덴마크처럼 작은 나라가 베스타스 하나의 제조업이 전 세계 풍력 발전기를 1000개 이상 싣고자요. 예. 그러면서 GDP의 상당 부분을 가져가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그냥 그 다른 뭐 GM 자동차 얘기를 하는데 지금 내연기관차는 2025년, 2030년 되면은 생산과 판매를 금지하겠다는 나라들이 늘어나요.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연기관 기존의 엔진을 중심으로 하는 자동차 산업은 하향 곡선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GM도 아마 어려울 거예요, 국내에서. 예. 그런데 재생에너지는 그게 아니거든요. 하루가 다르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 시장이 엄청나게 전 세계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제조업을 국내에서 키우고 살려야 되는 거죠. 예. 그러면 옆에 있는 중국도 한 해 몇십 기가와트씩 들어가요. 재생에너지가. 예. 지금 대만도 난리도 아니죠. 지금 일본도 난리도 아니죠. 그리고 몽골도 그러죠. 유럽, 알겠습니다. 미국. 예. 이 넓은 재생에너지 시장에서 예. 이 시장에서 우리나라가 제조업 중심 국가로 그걸 만들어내는 어떤 배후 단지를 만들어야 되는데 예. 그러려면 시장이 열려야 돼요. 예. 우리가 자동차 산업 어떻게 시작했어요? 내수를 열었잖아요. 그러면서 예. 자동차 업계가 수출을 한 거죠. 그러면 그 내수를 여는 단위가 하나 있어야 되고 그 배후로 산업단지가 연결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거를 새만금에서 하시면 되죠. 예. 영앤처장님 말씀은 제가 이해하겠는데 우리 반대쪽에 계시는 분의 생각은 과연 패널만 깔고 그런 연관된 기업이 아니, 그거를 태평양 LCR 지역에 하시려니까. 들어온다는 그래서 보장을 어떻게 아까- 하겠느냐. 그러니까 조건을 걸으시라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처장님이 아, 말씀하신 지금 말씀하신 LCR 잠깐만요. 로컬 그 컨텐츠 태양광 패널 룰을 제조 사업이 지금 굉장히 발전해 있다고 그러셨잖아요. 그게 그 시설들이 지금 전라북도에 하나도 없습니다. 예.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그럼 그러면- 위치로 아니, 잠깐만. 예, 예. 그 전라북도에 얼마나 그 시설이 대규모실인지 모르지만 예. 그러니까 결국은 다 대기업과 외지에서 들어와서 이 사업을 할 수밖에 지금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예. 그러면 최소한도 그런 대기업들을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 몇 개 기업을 전라북도 이전을 먼저 해 온다든지. 예. 그럼 인프라를 구축해 놓고 나서 해놓고 나서 이 발전 시설을 해야 그렇게 한다고 해야 그 저희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나 국장님 말씀 설득이 되는 거죠. 예. 그 위원장님 염려하시는 부분,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 절대 놓치지 않을 겁니다. 예. 지금 말씀하시는 전라북도에 그 세계 최고 수준의 태양광 그 제조 기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어딘가요? 봉동에 있습니다. 네, 완주에, 네. 완주에 네. 있고 그 다음에 저쪽 군산에 그 휴먼 컴포지트라고 블레이드 제조 블레이드, 회사가 예,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지역 기업을 우선 활성화하는 부분 위에 그 어떤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반드시 제조 부분이 육성되도록 하는 어떤 아까 말씀하신 로컬 컨텐츠 룰이라든가 최유한 그 어떤 FTA의 규제가 안 받으면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지역 참여 방안, 예. 그다음에 주민 참여 방안 이런 부분들이 반드시 함께 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전라북도를 최근에 다녀보면서 불만을 좀 들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전라북도 보안면이라고 예. 거기에만 태양광 사업 하시는 분이 5분이나 계시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분들이 땅을 못 찾고 있어요. 예. 땅을 못 찾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 지금 뭐 도로 규제 들어가고 민가 규제 들어가고 임야 규제 들어가고
새만금 저렇게 넓은 땅이 있는데, 예. 그러니까 지역의 사업자들이 있다니까요. 예, 예. 그러니까 그 발전 사업을 할 사람들은 그렇죠. 많이 있습니다. 그 예. 지역, 그러니까 태양광 발전 사업이라 그러면 여러 분야가 있는데 예. 원료를 만드는 단위가 있고, 그다음에 그걸 태양광 셀을 만드는 제조가 있고, 예. 그다음에 모듈을 만드는 예. 게 있고, 예. 이걸 설치를 하는 데가 있고, 예. 설치해서 발전 사업을 해서 돈을 예. 버는 데가 있어요. 예. 이 전체의 생태가 굉장히 길거든요. 예. 그래서 원전보다 똑같은 1kWh를 생산하는데 일자리가 한 10배가 더 생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저 전라북도 가보니까 사업자들이 있는데 동네에는 땅을 못 찾는 거예요. 근데 예. 그분들이 좀 화가 났어요.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예. 새만금에는 대기업들한테 그냥 땅 무상으로 주는 거 아니냐. 우리는 동네 못 찾는데. 그래서 알겠습니다. 전라북도가 동네에서 땅을 못 찾는 것은 이제 어떤 거냐면 이런 걸 거예요. 나 국장님. 그 설치를 하는 아니 예. 그래서 제가 예. 드리고 싶은 얘기는 예. 전라북도에다가 얘기가 그 땅을 예. 그 땅을 지역의 업자들을 우선으로 배분을 해주시면 되죠. 예. 그러면 지역의 경제가 살아날 거 아니에요. 예. 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LCR로 해서 그거를 왜 우리 국내만 봅니까? 동북아시아 전체 시장이 알겠습니다. 얼마나 많이 양희 열려 있는데. 자, 예, 여기 예. 그러니까 제주 공장 중에요. 그 원료 공장은 군산에 OCI가 있어서 여기에서 일부가 생산이 됩니다. 하지만 셀 생산하는 공장은 전라북도에 전혀 없고요. 그다음에 모듈은 9,000 메가와트 중에 600, 그러니까 15분의 1 정도를 지금 완주해서 생산을 해요. 예,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현재 상태에서는 거의 지금 저희가 그리고 그러니까 국내 것도 아마 중국 거에 밀릴 가능성이 많고요. 풍력 같은 경우에도 유럽에서 수입할 가능성이 많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빨리빨리 추진하면 안 되고요. 만약에 하시더라도 이거는 길게 계획을 놔두고 우선 공장부터 지어야 돼요. 그래야 국산을 활용한 이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서두르시면 안 되고 지금 이제 어떤 얘기를 해도 지금 아까 이제 군산에서는 믿지 않는다. 그 이유가 지금 보세요. 한수원에서 엄청난 땅을 또 차지하고 들어옵니다. 그런데 한수원이 들어오는 이유가 바로 변전소를 세우기 위해서 뭐 6천억인가를 투자를 해서 그거를 회수하기 위해서 들어옵니다. 전라북도 입장에서는 변전소가 들어오면은 그거를 반대 운동을 해야 될 판인데 예. 그걸 우리 지역의 변전소를 이렇게 설치해 줬으니 감사하니까 땅을 이만큼 가져가서 당신들이 20년 이상 이거를 수익을 창출하시오. 이렇게 한다는 얘기예요. 예. 안 되고 그리고 지금 사실 알겠습니다. 태양광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그거를 설치하면 바로 수익이 일정 정도 나오기 때문에 금융을 거의 대부분 해줍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주민 참여형을 만약에 하신다면 훨씬 더 지금보다 규모를 축소하셔야 되고 공장이 들어온 다음에 하셔야 되고 그걸 하시더라도 주민 참여형 거의 대부분으로 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전라북도 도민 그리고 군산시, 김제시, 부안시 시민들에게 우선권을 주는 방식으로 해서 왜냐하면 전체가 금융 지원이 되기 때문에 도민의 수익으로 가는 구조를 만들어야지 이거를 왜 무슨 대기업의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네, 듣겠습니다. 동의하는데요. 양희 제가- 처장님 잠깐만요. 예, 거기까지 예. 시간이 다 돼서요. 네, 드려야 네, 될 네. 것 같습니다. 예. 주민 참여형 얘기 나왔는데 이 부분만 짧게 좀 나석훈 국장님께 예, 예, 여쭤보고 예. 정리를 주민 참여형이- 제가 좀 말씀드리죠. 네. 보통 100kW당 한 2,400 정도의 매출이 오른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3기가와트로 제가 계산을 해봤더니 7,200억 원이 나옵니다. 연간. 전라북도 도민 180만 명으로 나누면 1인당 40만 원 정도가 나오거든요. 물론 이건 단순한 계산이긴 합니다만 과연 이렇게 해서 주민 참여형으로 뭔가 주민들에게 보탬이 되겠는가 하는 의문도 있습니다. 거기 답변 듣고 오늘 토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 참여형에 대해서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당연히 어떤 주민이 배제되거나 뭐 그런 부분은 아니고 주민 참여를 어떤 방식으로 할 거냐 주주 형태의 참여 혹은 펀딩을 하는 것이나 협동조합 설립하는 것이나 이런 어떤 여러 논의 구조가 있을 수 있겠고요. 그런 부분을 새만금청에 사업 시행자를 하면서 반드시 전라북도의 주민에게 전라북도민들에게 이익이 돌아오는 수익 구조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리고 지역 기업들이 우선 채용되도록 하고 예. 우선 구매되도록 하고 우선 참여하도록 하는 이런 부분도 반드시 고려해 나갈 것입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정말 하고 싶은 얘기는 짧게만 하셔야겠습니다. 새만금에 지금 뭐 들어올 게 없지 않느냐?
이제 시작이에요. 예. 매립 사실은 매립을 더 하지 않고 우선 매립된 땅을 먼저 개발해서 그거를 하자라는 것이 확정된 지 얼마 안 됐고요. 예. 그래서 지금 넓은 땅을 필요로 하는 뭐 항공 산업이 될지 미래 자동차 산업이 될지 또 친환경 그 식품 수출 단지요 대중국 이런 것들이 들어와서 그 농생명 용지도 잘 활용이 되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계획들이 지금 다 나오고 있는데 의원님 맞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내부 개발을 끝이- 가속하기 위한 예. 하나의 알겠습니다. 이 새로운 아이템을 추가하는 것이라고 알겠습니다. 이해할 수 예, 있습니다. 끝이 없을 것 같은데요. 예, 네. 새만금 사업 전라북도에서 이 30년씩이나 공을 들이긴 사업이기 때문에 이 문제가 더 각별하게 좀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것 같습니다. 오늘 시간이 좀 부족하긴 했는데 혹시 다음에 좀 시간을 확장해서라도 더 토론기를 한번 가져보도록 노력을 하겠고요. 그때 또 다시 한번 좀 참여해서 일film 토론을 해주실 것을 꼭 불러주십시오. 예, 하겠습니다. 예. 자, 오늘 순서는 이렇게 적겠습니다. 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